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2살 연하 남친과 10개월 연애 후 약혼한 30대 초반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남친과는 모임을 통해 만나서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 영어권 국가에서 시민권자, 남친은 중고등학교를 현지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이민을 준비하며 현지 사립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며칠 전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양가 부모님을 서로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며 고가의 약혼반지까지 받은 상태인데 남친의 잦은 거짓말 때문에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따끔한 가르침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래는 남친의 거짓말들입니다. 첫 번째, 직장 관련 거짓말. 부모님과 동종업계의 일을 하면서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친의 전 명함에 있던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 부모님 회사인 게 들통났고요. 남친에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부모님이랑은 아주 잠시밖에 일을 안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자기는 분명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군대 관련 거짓말. 해군에 병으로 입대했는데 국가기밀 정보를 다루는 중대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얼마 안 돼서 간부로 신분 전환을 하고 간부로 3년 정도 일하고 그만뒀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간부는 군인학교를 나와야만 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어머니 대학 동문이 군내에서 높으신 분이라 고생 안 하고 쉬운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력 관련 거짓말 1. 외대에서 심리학과 경제학 복수 전공을 했다고 제 지인들과 부모님께도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작성 중 어쩔 수 없이 말하길. 사실 해군 특기생으로 대학을 진학 후 학업에 소홀한 나머지 졸업을 못해서 어머니가 졸업장을 돈으로 사주셨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번째, 학력 관련 거짓말 2. 현지 우리 동네에 있는 국립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지만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은 학점을 못 채워서 졸업을 하지 못해서 퇴학당하고 사립고등학교에서 졸업장만 받았답니다. 다섯 번째, 학력 관련 거짓말 3. 연애 기간 내내 고등학교는 현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몇 주 전 저희 부모님과 식사 중에 갑자기 한국에서 특목고를 다니다 현지 고등학교로 유학 오게 된 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특목고를 다닌 게 맞냐, 왜 예전에 얘기를 안 했냐 하니까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여섯 번째, 게임 현질 거짓말. 본인은 유일하게 게임을 안 하는 남자라고 여러 번 얘기해왔지만 저 몰래 해외 송금까지 하면서 게임 캐릭터를 사고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매달 한두 번씩 결제한 걸 우연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래 현질 게임 한다고 말해왔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눈물을 보이며 사과하고 게임을 끊었습니다. 일곱 번째, 씀씀이 거짓말. 집에 집밥이 있어도 매일매일 햄버거며 커피며 사 마시면서 안 사 먹었다고 몇 달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친이 생활비로 가지고 있던 돈과 적금을 약혼반지 사는데 다 써서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더 아껴 쓰기로 약속한 뒤였습니다. 결혼 약속 후 서로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공개 안 하려고 우기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결혼 자금으로 어머니께 송금받은 돈 거짓말. 어머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혼 자금을 받기가 힘들 것 같다고 몇 주 내내 부모님 걱정에 눈물도 보이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결혼 자금을 보내주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해놓고 위 카드 내역서를 보다가
이미 일주일 전에 송금받은 돈을 발견했습니다. 9번째, 허세 관련 거짓말. 약혼 후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며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이세고, 내가 산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본인이 사서 요즘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투덜대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영어가 더 편한 건 사실이지만 전 한국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친구들이 장가 간다 하니까 여행하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저렇게 말해야지 안 올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10번째, 유년 시절 거짓말. 유년 시절 사고로 아버지가 크게 다치시고 생계가 힘든데 사촌들이 전부 도움을 주지 않아 어머니가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하며 본인을 보육원에 맡겼고, 그로 인해 어린 나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술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얘기를 물으니 처음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두고 간 건 맞지만 친척이 바로 데리러 와서 얼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친의 성격은 매우 둥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본인이 혼자 참고 삭히고 양보하는 편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여동생과도 사이가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도 표현에 인색하지 않으며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마음씨가 따뜻합니다. 현지에서 자란 제가 보기엔 눈치를 왜 이렇게 많이 보지 할 정도로 남들을 배려하고 식사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걸 미리 알아채서 가져다 주고 상대방의 기분 파악도 매우 빠르게 잘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산 지인들 말로는 군대 나온 남자는 모두 그 정도의 눈치를 볼 줄 안다고 그냥 매너가 좋은 거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후 힘들게 자랐지만 부모님 회사가 성공을 하고 중학교 이후로는 유복하게 자랐고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인기가 많았고 부모님의 감리회사는 직원들 월급만 해도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매일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럼 또 어머니는 거절을 못하고 빌려준다는 고민을 흘리는 허세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배려심도 깊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평생 부모님 아래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편하게만 살다가 타지에서 저와 결혼하여 살기 위해서 조경일을 배우며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씩 주 5, 6일을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해서 최단 시간 팀 내에서 슈퍼바이저로 승진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소한 거짓말도 하는 걸 질색하고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기보단 소신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들키기 싫은 내적 약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냥 숨기는 걸 택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때는 약하지 않은 척,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척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엔 몇 날 며칠 후에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도록 다음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제 자신을 위한 노력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답답하고 멍청하다고 이런 놈과 결혼을 생각한 거에 분노하실 게 예상되지만 전 위의 거짓말들을 듣고도 타이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친을 보듬어줬습니다. 물론 사랑에서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기 나름이고 그 사연들과 정면 승부하기에 용기가 부족한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친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만난 후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남친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라 믿었던 것 같아요. 남친이 당연히 저처럼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고치고 싶을 거라 생각했죠. 남친도 처음에는 본인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단 걸 인정하지 않다가 제가 남친의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도록 믿음이 깨졌다고 얘기를 한 후로는 본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본인은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해결책을 찾아보고 배운 대로 일기도 쓰고 가계부도 적으며 통장, 카드 내역서도 공개하고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다 최근에 남친이 취업비자를 받으러 몇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한국에 간 김에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올 걸 부탁했습니다. 조경일로 부상이 잦은 남친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더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랬고 또 현지 전문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이수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졸업장이 없이 돌아왔고 무거운 표정으로 학교에 졸업장을 받으러 갔는데 본인 학점이 너무 낮아서 휴학 처리가 되어서 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졸업 신청을 해두고 여동생과 3개월간 유럽 여행에 가 있어서 학교 측의 전화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라서 자기도 너무 놀랬답니다.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며 어머니가 학교에 돈을 지급해서 졸업장을 받았다고까지 말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니 본인도 어머니랑 함께 가서 그 소리를 듣는데 면목이 없고 죄송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데 왠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쏘아붙이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사실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한국에서는 대학 생활을 한 적이 없고 방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며 이민 준비를 하며 처음 등록했다던 현지 사립대학을 이미 7년 전에 1년이 넘게 다녔고 졸업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 포털에 로그인해서 성적 기록을 보여달랬더니 정말 2013년부터 성적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 F고 제일 잘한 건 C-입니다. 심지어 성적이 좋았다던 지지난 학기 성적도 모두 C-였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본인은 너무 수치스럽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라며 결혼해서도 앞으로도 평생 저는 몰랐으면 했다네요. 이번에 들키지 않았으면 절대 혼자서 말을 안 했겠죠. 저는 이성을 잃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범죄라고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냐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또 이걸 숨기려고 그동안 본인 인생의 타임라인이 하나도 맞지 않았던 거였어요. 군복무를 한 시기와 유럽과 동남아 여행을 한 시기 등등이요.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학벌에 전혀 하나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삶에서 사회생활로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친이 대졸자가 아닌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고 평생 속이고 싶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도대체 이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제 자신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거짓말을 안 하려 노력해서 항상 남도 그럴 거라고만 생각해와서 그런지 남친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지만 얼마나 숨기고 싶고 드러나는 게 두렵고 창피했으면 그랬을까. 저를 포함한 누구나 숨기고 싶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남친은 그게 좀 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남친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설사 기적적으로 남친이 심리 상담을 받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거짓말 습관을 고쳤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제가 이미 제 지인들과 또 부모님께 남친의 거짓말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결혼 약속 전에는 월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어머니가 1베드룸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했다는데 어쩌다 보니 남친보다 제가 먼저 2베드룸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됐고 양가 부모님 동의하에 약혼 후 같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부모님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아파트는 나중에 살 거라 하는 것도 거짓말일까 의심이 들어요. 그동안 수많은 소개팅 주선이 왔었고 가는 모임마다 관심을 꾸준히 받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외모도 나쁘지 않고 자가집도 차도 있고 연봉도 센 공무원입니다. 부모님 지원 하나도 없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공부도 마쳐서 저희 부모님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평생 자랑인 딸이 사실 누가 봐도 아쉬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도 남친 성품 좋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시다 하고 또 제가 좋다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타지살이하는 남친을 아들처럼 챙겨주셨는데 이런 걸 다 알게 되시면 속상하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네요. 전 SNS에 개인적인 사진을 올리는 편도 아닌데 남친의 성화에 결국 약혼 사진을 올려서 몇백 명이 넘는 패치는 물론 카톡과 인스타에 지인들도 약혼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성격 차이로 파혼도 아니고 남친의 거짓말로 인한 사기 결혼으로 파혼이라니 제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설명하기 창피한데 직장 동료들이나 다른 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걸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항상 아무 의심 없이 사람을 믿어버릇한 내 잘못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앞으로 누굴 만나도 제가 병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진 않을까 괴롭네요. 올해 절친이 문제가 많았던 남자와 갈팡질팡하다 결국 결혼을 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는데 절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평생을 도닦으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도 작은 방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남친을 격리도 안 끝났는데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건지 미치겠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3살 버릇은 80까지 가는 것도 아는데 지금은 당장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마냥 두렵고 내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게 되고 이 좁은 이민사회에서 파혼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겁이 나네요. 이 답답하고 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 좀 정신 차리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도와주세요. 남친의 거짓말은 불치병일까요? 저 마음 좀 잡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추가, 어제 새벽에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누가 읽어주기나 할까 하고 두서없이 쓴 글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네요. 지금 저에겐 쓴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주셔서 남겨주신 말씀들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언짢으셨던 분들께는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원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이 댓글로 궁금해하신 제 직업은 사설이 아닌 정부 소속 전문직입니다. 또 저희는 지금 제가 시민권자인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고 현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상이지만 마치 내일 또는 지인의 일인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조언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후기도 남겨볼 생각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힘들 때 남겨주신 댓글들 보면서
용기를 얻고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 정신이 확 들만한 따끔한 지적들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처음과는 달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의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굴곡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90년대에는 부자가 아니라도 바닥부터 시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민이 가능했고, 언어 소통도 안 되는 타지에서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지껏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후에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교통사고처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만을 위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짐을 빼서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알게 된 후로 3일 동안은 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고,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은 작은 방에서 자가격리 중임에도 제가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배가 고프다며 부엌을 활보하고, 이 상황이 문제라는 것도 직시하지 못한 채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불쌍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는 동시에 아침 저녁이 되면 씻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과자도 먹고 아이패드도 하고 핸드폰도 하며 저희 부모님이 주신 간이식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잘 지냈어요. 결국 오늘 아침에 짐 빼서 나가달라고 하니 처음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했지만, 격리는 호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원하면 당장 한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엄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이 사람 식사 걱정하며 감자탕 해놨으니 집에 와서 가지고 가라고 계속 전화를 하신 엄마께 너무 죄송해서요.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인 집에는 가구도 화장대만 빼고 다 제가 샀고, 생필품이나 다른 물건들도 다 제가 사서 짐도 많이는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짐 몇 가지를 남겨두고 함께 일하던 형이 픽업을 왔다며 짐을 옮기느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저 형은 이 사람이 모두에게 본인의 정체를 숨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란 걸 전혀 모르고 제가 입국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격리 중인 사람을 내치는 냉정하고 모진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려간다고 통화한 걸 보면 또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고요. 하지만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네요. 짐 싸는 도중에도 호텔에서 격리증명서를 요구해서 못 간다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이젠 놀랍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네요. 많은 분들이 가족도 함께 사기를 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아는 다른 사실들도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이미 범죄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걱정을 해주셨지만 현지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를 제가 대신 작성해줘서 현지 범죄 수사 기록은 물론 한국에서 여동생이 떼어다 준 기록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사립고등학교 졸업장도 확인했으며 어머니가 대표이신 회사도 네이버에 치면 주주들과 가족 이름까지 확인이 되는 회사입니다. 저를 보시겠다고 코로나 초기에도 비행기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껜 복합적인 감정이 크네요. 금전적인 이유로 저에게 접근해서 일부러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본인의 내적 불안정함을 가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려고 또 내 곁에 있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남편으로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려다 피해자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지도 않고 이런 큰 스케일의 사기 행각을 벌인 그 사람이 밉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평생을 약속하고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발 그 사람이 필요한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동생에게 이 글을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친딸, 동생, 또 지인의 느낌으로 긴 글을 읽어주시고 얼굴도 모르는 제가 제일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한 분이 댓글로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더 빨리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먼저 제 자신을 치유하고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친 여동생에게 전할 말 좀 적고 가겠습니다. 아가씨, 오빠 한국행 편도 항공권 좀 끊어줘요.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끼고 격리 중에도 출국이 가능해요. 지난 3일간 내가 알았던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단 걸 알고 처음 하루 이틀은 믿지 못하고 헷갈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마냥 절망적이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오빠가 아기를 가지고 날 다치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속여서 사기쳐서 내 집과 돈과 노후연금을 가로채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본인 내적 문제로 인하여 마음속의 병 때문에 본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서 애써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오빠의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사기 행각으로 저와 제 부모님은 씻어내지 못할 상처를 입었지만 고소를 한다고 상처가 아물 것도 아니며 이미 일어난 일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젠 앞만 바라보며 치유에 최선을 다해 힘쓰려고 해요. 오빠가 과거에 공항 이민국에서 출입국 문제로 잡혀서 생긴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받았던 그 이유가 사실인지, 아니 정말 상담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오빠는 지금 치료가 시급해요. 가족이니까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과정이 아프더라도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오빠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때예요. 계속 방치해뒀다간 오빠에게 정말로 범죄 기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댓글 단 사람들이 오빠를 모르니까 그냥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어쩌면 이런 글을 쓴 내가 미울 수도 있어요. 오빠란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 아닐 순 있어도 오빠가 한 행동은 명백한 사기예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지 않고 꼭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씀드리고 오빠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빠와는 별개로 진심으로 날 대해줬던 아가씨와 어머님, 또 아버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지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가씨도 잘 지내고 부모님께도 꼭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오빠가 두고 간 선물로 보내준 텀블러도 빨대도 수저바지도 잘 쓸게요. 세 번째 추가. 원글에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관심 갖고 후기 글에 들어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연애 기간이 왜 다르냐 질문하신 분들께 10개월 연애하고 약혼을 했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서 함께한 시간이 1년 반이라 그렇습니다.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함께 화를 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선물로 인한 욕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제가 실제로 필요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이어서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걸 원치 않습니다. 마음 써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노여운 감정은 없으시길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저에게 주시는 조언과 훈계의 말씀이 아닌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남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이버 bully가 남긴 글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세계적으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니 이런 행위를 일삼는 이들은 본인들이 욕하는 사기꾼과 다를 게 없으므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대댓글로 저를 대신해서 불편함을 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이 경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한 적도
하고 싶지도 않으며 온라인으로 남기는 글이니 이렇게 써진 것이지 당사자인 제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와 제 부모님께 상처만을 남긴 악몽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 글들을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감사한 말씀들도 다시 꺼내볼 생각입니다. 나름 신중을 기해서 글을 썼지만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 메시지 읽고 오열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따스한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기혼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20대 후반, 남자친구랑 4년째 동거 중입니다. 저희 집에선 모르시고 남자친구네 집에서만 알고 계신 상황인데 슬슬 주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길래 결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크고 결혼한 후에는 서로의 배우자 밑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가지도 않아요. 생활비를 드리거나 반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4년간 겪어본 결과 남자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것과 자는 걸 깨우면 폭력적이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핸드폰을 집어던짐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감정보단 친한 친구랑 사는 느낌이라 그냥 모든 걸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참는 시간만 길어질 뿐 개선은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행동에 제 스스로가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참고 받아줬기에 그동안의 사이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저한테 풉니다. 돈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저는 그냥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조금 있은 기념일인데 그날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러 놀러 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만데? 놀러 가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게? 그 비용은 어디서 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에게 영향이 오니까 제 월급을 5개월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주기도 해봤습니다.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제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쩌다 한번 속상해서 울기라도 하는 날에는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립니다. 4년의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1순위가 된 적도 없었고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제 자신을 합리화시켰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편해진 사이, 밑바닥까지 다 본 사이 저를 막대하면서 자신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빼면 취미라든지 관심사는 공통적이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편해요. 근데 이거 하나 빼면 다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결국 그 문제 하나로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정말 현실적인 직원 구하고 싶어요. 이런 사이에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겠죠. 내 신세 망칠 걸 알면서도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4년간의 동거 기간 덕분에 밑바닥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건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냥 참고 사시는 건가요? 내가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의 끝을 알고 싶습니다. 답정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타인의 시선에서 보는 이 관계를 확인사살 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새겨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어제 글 쓰고 자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이제서야 로그인 해봤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동거, 사실혼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언니같이 조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쓴소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손가정이고 외동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셔서 4년간의 동거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큰다는 표현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저를 등신이라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조언 구할 곳도 없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겪고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서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댓글에서 꼬집어 주신 대로 저는 편안과 익숙함과 안정감에 눈이 멀어 제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를 희생해서라도 제 옆에 누군가가 계속 있어주기를 바랬던 마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끝내고 다음 연애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동거했다는 사실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겁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지금 남자친구를 겪고 나니 저는 오히려 혼전 동거는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 비난하시는 것도 존중합니다. 저는 직장이 안정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2주 동안 못했었거든요. 그때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불성실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인데도요. 이처럼 제 탓을 안 하면 누구 탓을 하면서 살까 궁금하지만 이 미련한 관계 끝내고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댓글로 용기 주시고 쓴소리, 좋은 소리 아낌없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곧 31살이 되는 동갑 남친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코로나가 아니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 텐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이 남친이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는 것만 알고 자세히는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길을 걷다가 아빠의 무등을 타고 엄마와 활짝 웃는 아이를 본 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기도 저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면서 부모님 두 분과의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던 남친이 아버지의 외도로 두 분이 이혼하셨으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무언가 충족이 안 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라고 하더군요. 토닥이며 듣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너무 충격적이고 자신의 탓인 것만 같고 서럽기만 했는데 자라면서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됐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바쁜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만큼 아버지를 못 챙겨드렸으며 아버지가 밖으로 돌다가 외도를 하셨고 이를 알게 된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빌었는데 이혼하셨다. 자신한테는 자상한 아빠였고 이혼하지 말라고 빌었는데 엄마가 끝내 이혼하셨다고. 엄마에게 내색을 안 하지만 머리로는 아버지의 잘못인 걸 알아도 마음으로는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서 자신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든다. 세상에 아무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었거나 있지만 이겨냈거나 이겨내는 중이다. 그때 엄마가 용서하셨으면 두 분이 노력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 거다. 대충 이런 말이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저에게 읊조린 거라는데 저 말을 듣고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친의 말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으면 서로 챙겨야 하고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외도를 정당화해 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어릴 때를 이야기할 때 엄마가 이것저것 맛있는 걸 차려주셔서 다 같이 먹었다고 했고 엄마가 패션 센스가 좋으셔서 아버지와 너의 옷을 사왔다고 하지 않았어?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너를 챙기고 정작 누구에게도 챙김을 못 받은 건 어머니 같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굳고 입을 닫길래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아는 척 충고해서 미안하다.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 있냐니까 단칼에 없다고 하고
사이좋은 부모님 밑에서 세상 행복하게 자란 너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았어야 했다. 네가 이해해주길 바랬다니 자신이 실수했다 하더군요. 어제는 그냥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지금 저 말을 듣지 않고 연애 초반에 들었다면 좋은 뜻이라도 남의 가족에 관한 말은 아껴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넘기고 헤어졌을 거예요. 상처받은 건 안타깝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숨기고 토닥이고 안아줄 수도 없었고 마치 들은 적 없는 듯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고 헤어지자고 바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친의 말처럼 저희 집도 마냥 행복한 건 아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저와 엄마, 저와 아빠대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다가 대화를 주고받고 이해할 건 하고 포기할 건 하고 살지만 누가 잘못을 했건 실수를 했건 그게 이해 가능한 범위라서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가정인 거 알고 그게 문제라는 생각 없이 만나왔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남친의 사고방식은 저의 상식으로는 심각한 문제예요. 남친이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헤어짐을 고하자는 결심이 섭니다. 추가, 아까 오후에 글을 쓸 때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의 가족의 예를 들면서 누가 잘못했든 실수했든 이해 가능한 범위였기에 싸운 후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한다는 부분을 쓰다가 글쓰기를 멈추고 한참을 있다가 마무리하고 올렸어요. 알면서 즉시 끊어내지 못한 걸 조금 전에 끊어냈어요. 저 이야기를 들은 지 하루 만인 조금 전에 통화로 서로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달라서 함께할 수 없다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댓글 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굳혔으면서 상담 핑계는 왜 되냐고 댓글 쓰신 님의 댓글에 답글을 쓰다가 길어져서 여기에 적습니다. 님의 댓글의 뒷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어제 이야기를 들을 때 남친이었던 사람의 어머니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저도 모르게 상담을 권했으며 오늘 오후까지 헤어질 결심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남친이었던 사람이 상담사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는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지랖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